곧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고 배복주입니다. 저희 코로나 국토 위기 극복 119 센터에서 이번에 각 분야별로 위기 상황에 어떤 피해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참석자분 잠시 소개하고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회장님과 강복순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현님이십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상임위원장이시고 당대표이신 심장성 위원님의 발언을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선대위로 선대위 주된 역할을 규정하고 각 지역 또 후보 사무실을 119 센터를 설치를 해서 피해 주민들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가족 피해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농어민 청년 또 문화예술계 또 이주민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의 삶이 어떤지 좀 증언을 듣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늘상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피해자 증언대회가 증언 자리가 의미가 있으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주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은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자가격리된 채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장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거동이 불편한 내가 확진자가 된다면은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지금 방역당국도 이 장애인들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방역 또는 예방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장애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1조 7천 추경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한 지원 대책은 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나 또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 장애인을 포함한 활동보조 지원 전액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몇 시간 이렇게 지원하다가 가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혼자서 사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역과 방치하다시피 격리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느끼는 보통 시민보다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공포감과 그다음에 막막함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의당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 매뉴얼을
갖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어떤 연결과 지원으로 가능한지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대표님께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그 현황과 그 문제 그리고 또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또 국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영규입니다. 저는 그리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이기도 한데요. 저는 은평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9일 날 뇌병변 중증 발달 뇌병변 장애인이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동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뇌병변 중증 장애 아동은 9살이고 엄마와 함께 은평구에 살고 있는 모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동은 특히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엄마가 이제 양성 확진 판정을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 아동을 활동 지원하는 그 활동 지원사가 3월 10일 날 또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이제 입원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아동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5번 다 이제 음성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 가정형이면서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고 또 활동 지원사도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중개기관이기도 해서 이 다른 활동 지원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 지원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정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이제 모자 가정이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 장애 아동을 가족 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활동 지원사도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행히도 아빠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장애 아동을 이제 돌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장애 아동을 돌보면서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은평구에는 시립 병원이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를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입원할 수 없다, 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스스로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불가 판정을 했었고 가족 지원을 통해서 아빠가 돌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안 된다 해가지고 병원 입소는 안 되고 지금 집 안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아빠의 이제 소득의 문제라든가 또 엄마가 지금 이제 또 소득이 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어떤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활동 지원사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지원을 통한 뭐 가족이라든가 활동 지원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또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활동 지원 시간을 다 소진을 해야만이 또 이제 가족 지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제 엄마도 이제 퇴원을 해야 되고 또 활동 지원사도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과연 누가 그러면 그 중증 뇌변변 장애인을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 활동 보조인을 또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아빠가 이 장애 아동을 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로 혹은 어떤 이런 재난이라든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장애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좀 그 장애 유형과 적절하게 치료를 또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생활이라든가 뭐 생활 지원이라든가 안전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증 장애인들은 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달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집안에 뭐 방치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생활 지원들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가격리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은평 사례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그것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재가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좀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돌봄 공백을 정부가 세밀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많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가족의 사례,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그 서울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욱 대표님하고 김복순 부대표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대통령 말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미증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이 긴 터널을 2달여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따리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장애 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한 사람 개인이 처한 어려움이 아니고 장애일 때는 그 어려움이 가족 모두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유되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장애 가족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2주일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모두에게 상황을 조사하고 일일이 전화 걸어서 상황 조사하고, 또 저희 회원이 아닌 주변의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전수조사한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모든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회원으로만 국한한다면 현재 자가격리자가 83명, 그리고 확진자가 16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놓고 볼 때 저희가 섬뜩한 것은 이 100여 명이 안 되는 이 숫자지만
이 고통이 그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저희가 가늠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대구 상황은 심각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조금 있다가 강덕순 대표가 그 대구 상황을 전달을 하겠지만 확진자가 확진자를 돌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자를 돌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호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곧 안부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가족이 서로의 가족을 위안하고 돕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지회장 중에 자녀와 함께 자가격리를 했던 지회장이 있습니다. 보름 동안에 자가격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어떻느냐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옥이었다 그랬습니다. 더는 묻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자가 됐을 때 또는 엄마가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자가 됐을 때 우리들은 같이 자가격리, 같이 확진, 그리고 격리와 돌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자가격리 되었을 때 자녀에게 24시간 돌봄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엄마는 스스로 자가격리실에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자녀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엄마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자가격리 해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는 자녀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가격리와 확진을 우리는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되짚어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엄마에게 또는 가족에게 미뤄왔다는 증거입니다. 장애 당사자나 가족 중에서 격리자나 확진자 나왔을 때 대책은 더 치밀하고 완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자가격리가 되든 확진이 되든 안전하게 지원받고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굳이 없더라도 발달장애인 가족은 지금 2달여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자가격리에 준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2달 동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가격리가 바로 저희들에게는 가족의 고립입니다. 자녀들은 교육도 그리고 치료도 멈춘 채 일상의 패턴이 바뀌어서 퇴행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혼란에 빠진 고립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별의별 상상의 고통 속에 빠집니다. 서로의 일상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미래가 이제는 더 잘 보입니다. 도움 없이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그런 가장 깊은 슬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인 24시간을 날마다 보내면서 그것이 저희 가족들을 깊은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저희는 마치 2달 동안 날마다 돌멩이 하나씩의 무게를 가슴에 얹어가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어머니 자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 소식을 서로의 동료에게, 장애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또 건드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 이야기들을 널리 얘기하지 않고 교통을 서로 잊은 채 견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어려우니까 그저 그거를 가지고 괜찮아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비명인 상황이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참고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드러내 호소하고 요구해야 조금 얻어지는 이 상황이 그저 민망해서 참고 있을 뿐입니다.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적어도 마스크 사기 어렵다는 호소는 나오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요구를 하겠다면서 저희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달라 라고 하니 터져나오는 제 일성은 마스크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교육과 치료의 돌봄 공백, 자가격리나 확진 시 완전한 대비 이런 걸 묻는 질문에 엄마들은 마스크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마스크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사러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 걱정 덜어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아마 듣는 쪽에서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왜 사러 나가는 게 어렵냐? 장애인 카드 들고 대신 가족이 대신 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알겠다, 그냥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이 구차한 얘기를 하기가 싫습니다. 이 속에 가두어져 있는 저희의 고통의 깊이를 이 마스크로 드러내기가 싫어서입니다. 대구의 시설과 요양병원 등 고립된 곳의 장애인 집단 발병 사태를 보면서 사회적 돌봄에 취약계층인 내 자녀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 거창하게 이 세계 시민의식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협조해야 될 상황 속에서 혐오와 차별과 어리석은 이기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희는 살아가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사회적 돌봄에서 밀쳐지거나 차별의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추경 대책, 그 안에 장애인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희는 또 한 번 제일 앞에 있어야 될 저희가 또 제일 뒤로 밀쳐졌구나 하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같이 견뎌내고 싶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꿋꿋하게 견뎌내고 싶습니다. 같이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장애인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고 너무 많이 견디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더 지치지 않게 사회가,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정의당이 장애인에 대한 특수 매뉴얼을 요구한다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됩니다.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에서 장애인 대책, 장애인에 대한 특수 매뉴얼 세워주십시오.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으면 저희가 더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저는 이 자리에 전국 장애인 부모님들 서울시고 부대표로 나가 있지만 오늘만큼은 스물한 살 당사자 엄마로 이제 왔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셔요, 괜찮아요. 엉엉. 제 딸한테 아침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모습조차 보이는 게 미안할 정도로 거의
달 동안 지금 학교고 기간이고 다 휴학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 딸이 지금 2달 동안 자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확진이 아닌 자진 격리입니다. 정말 제 얘기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앞에서 너무 감정을 잡아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는 21살 저희 딸은 지금 특수학교 전공과 2학년입니다. 내병변 중복으로 하루라도 물리치료 작업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치료를 일주일 내내 받는 것은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2달 동안 가장 가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학교도 못 가고 자기의 몸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굳어갈 뿐입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가 전체 사회적인 위기이지만 사회적인 위기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면 한 가지씩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해결 방법은 누구도 찾아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가족의 몫인 거죠. 지금 현재 치료 기간도 휴관인 상태에서 계속 휴관 날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의 패턴이 한번 무너지면은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상화에서 또다시 2달 동안 집안에서 친구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의 생활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죠. 또다시 가르쳐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이 위기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활동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보조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에 생활이 있는 거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거리두기이며 서로 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위험 부담을 느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조차도 혼자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엄마가 집안에만 데리고 있는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집안 공원이라도 산책이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스스로 자연적으로 벗어 던지는 게 마스크입니다. 그거를 계속 씌워주면서 그 주변의 시선은 저런 아이를 뭐하러 저렇게 굳이 데리고 나오나라는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이러한 무게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비장의 형제라도 같이 있으면 그 비장의 형제마저도 그 이상의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에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말을 끝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니 대구에서 한 어머님이 자가격리 중에 저희 쪽에 이 자리에 꼭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읽어주십사 하고 보내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대구 지역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돌봄 서비스, 교육, 치료 기관들이 전면 휴강을 하고 있어 이용할 것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체 특수학교 9곳 중에서 단 3곳이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발달장애 특성상 안전, 위생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내 자녀를 보낼 수 없는 부모들은 때로는 생계활동도 포기하며 자녀와 함께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키보다 훨씬 큰 발달장애 아들과 바깥생활도 하지 못하고 오롯이 집에서만 보내고 있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나마 힘들게 익혀오고 유지해오고 있던 아이의 생활 패턴과 그나마 익혀온 사회생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집에서만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다가오며 아이 학교 복지관은 아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학교를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은둔형, 인간형으로 그나마 유지해오던 집 앞 산책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을 나가기 위한 실강의를 한참을 하고 나서야 겨우 마스크를 끼고 나서는 이것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힘들게 익혀온 감각, 오랜 시간 학습한 것들은 한순간에 놓아버리게 될까봐 집에서 아이와 버티며 보내는 시간이 힘겹습니다. 비자미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통하여 수업의 흐름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매체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의 학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모두 엄마의 역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끌어오던 내 아이와 나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속히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돌봄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이와 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저희의 마음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 감정이 앞서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장애 부모님들이 사회적 돌봄의 부재와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발달장애라는 특성이 가지는 교육훈련 치료라는 사회 서비스의 중단이 또다시 이제 장애를 더 퇴행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재난 상황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마련하라라는 요구로 좀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김상현 사무국장님이 이런 현장 사례를 조금 아울러서 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시작부터 장애인에게 각종 어려움이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처음 브리핑 당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별진료소의 문제, 선별진료소까지 가는 방식, 이동 지원의 문제, 이후에 자가격리의 문제, 그리고 확진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의료지원 체계,
또 현재는 공공 마스크를 장애인 당사자가 구입하지 못해서 많은 당사자가 지금 집 안에서 아예 외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전반 절차 전반에 단 한 곳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장애계가 이렇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 사건이 예견돼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고, 다행히 메르스가 긴 시간 유지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종료되고, 그와 함께 국가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끊임없이 5년 동안 장애인 관련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련 부처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왔습니다. 관련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 기자분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소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송 자체의 취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희는 5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당시 인력지원 체계가 공공에서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때 생활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이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별도의 병동이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미 메르스 당시 다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내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들과 그리고 관련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물품들에 대한 문제부터 일상생활 전반이 지원되지 않으면 장애인 당사자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재난관련법에는 이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법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장애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들이 마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 안에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상황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모두 잊어버렸던 것처럼 잊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다른 감염병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 관련됐던 문제들 또 거기에 대해서 마련되었던 대책들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이상 감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어떤 장애 유형, 어떤 사회 환경,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정의당이 마련하신 이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전부 종료된 상황 이후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에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의당이 그 모든 대책 마련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사례 증언은 모두 이제 마쳤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김성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이후에 지금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촘촘하게 이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매뉴얼이나 대책은 반드시 이후에라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의당 장애인 공약이나 이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이제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대표님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사자나 가족들이 그 매뉴얼은 가장 잘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또 뭐 부모님들이 거기 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지금 관리본부 방역당국에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재난, 사실 꼭 이 전염병 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재난에도 또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우리 정의당의 이름으로 전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약속도 드렸고 또 여러 정당 대표 간에 또는 장관이나 관련 부처에게 또는 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배복주 후보께서 오늘 오신 우리 국장님이나 어머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아예 매뉴얼을, 특수 매뉴얼 초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당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2차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또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뭐 하다못해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자가격리를 할 때에 필요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 전체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그 요구 사항이 좀 첨부된 매뉴얼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이 전달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